등차 수열은 수열의 첫 단원이니만큼 등차 수열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열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언제 정확히 등차 수열 시작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등차 수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 대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가 수열이 뭐냐 이거예요. 이미 배운 학생 있다고 하니까 좀 물어볼까요? 수열이 뭐예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열 문제 여러분들 IQ 검사에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물음표 얼마예요? 11. 11. 그쵸? 물음표 얼마예요? 없어 이런 거 몰라. 알겠니? 내 맘대로 적은 거거든.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수의 나열을 줄여서 수열이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나열된 규칙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열의 정의를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규칙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규칙성이 있다는 게 뜻이 뭐예요? 다음 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항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수열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밑에서 바로 얘기하게 되네요. 수열은 함수하고 똑같은데 정의역만 자연수의 집합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규칙성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예측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은 수열을 이루는 각 수, 이걸 항이라고 해요. 얘가 수열했으니까 그럼 얘 이런 애들이 항이죠. 맞아요? 이름을 붙이면 참 좋겠는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름 붙이면 좋겠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혹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벌써 합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첫째 항, 이것도 쓰세요. 네이밍하는 기법인데 둘째 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1항 제2항 이렇게 쓰기도 하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불편하면 수열의 이름을 정해요. 수열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냐면 보통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AN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게 AN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A1, A2 이런 식으로 이게 제1항, 제2항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이 뭐냐고 물으면 되게 우물쭈물 하는데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일반항은 뭐냐면 수열의 제 n번째 항이에요. 왜 일반항이라는 이름을 갖겠어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튀어나오고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이 튀어나오고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 튀어나온, 그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이름 안에다 이 적은 얘가 누군 거예요? 일반항인 거죠? 제 n번째 항이니까.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수열의 함수적 정의. 이게 수열이 함수라는 사실 학생들이 보통 나중에 깨닫는데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니까. 알겠죠? 함수를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그죠? 예. 자연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수열이라는 건 함수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 그럼 원래 함수는 여기다가 fx라고 쓰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니까 fn이라고 적습니다. 이 fn하고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an, 즉 일반항이에요. 알겠죠? 아, 수열의 일반항이 함수 y는 fx에서 fx에 해당하는 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이거만 쓰시면 돼요. 세 번째는 수열의 분류입니다. 수열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무한수열과 유한수열로 구분하죠.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죠? 무한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항의 개수가 무한계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계의 수가 나열된 수열이다. 그리고 유한수열은 뭐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죠? 뜻이 뭔지. 얘는 유한계의 수가 나열된 수열이다. 이런 거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알려줘도 알아요. 그래도 적어요. 자, 이 유한수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수열의 항의 개수가 유한계다 보니까 끝이 있는 아이죠, 얘는. 얘는 끝이 없지만 얘는 끝이 있죠. 그죠? 그 끝에 있는 항, 즉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마지막 항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용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끝항이 있다는 건 항의 개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합니다. 함수 아닙니다. 항수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인 끝항과 항수에 대한 용어까지 정리한 거예요. 됐죠? 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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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울 게 있겠어요? 자, 문제 3번 보시면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그 수열에 합도한 규칙성을 갖는다. 당연하죠. 규칙성 있는 걸 더해놨으니까. 그럼 수열의 합이 규칙성을 갖는다. 그럼 수열의 합도 수열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수열을 더해서 만든 합은 또다시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네. 수열의 합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열의 합은 보통 기호로 뭘 쓰냐면 S를 써요. 썸이죠, 썸. 합이니까. 근데 얘 자체도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SN이라고 적혀있으면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알겠죠? SN을 적어보죠. 그러면 수열 A의 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더해서 SN 만들었다고 해보면 SN의 실제 의미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따다다 AN-1 더하기 AN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SN-1은 뭘까요?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따다다 해서 AN-1까지 끝나죠. 그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둘을 빼볼게요. 빼면 좌변은 SN-SN-1이죠. 그죠? 우변은 뭐만 남죠? AN만 남죠? 맞나요? 그래서 AN을 SN-SN-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의 합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많이 안 많이? 맞죠? 그런데 5번에서 문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S1에서 S0을 빼게 되죠? S0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N2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 식의 실제 의미는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뭘 구할 수 있다?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요. 대답 안 하니? 그리고 문제 4번에 별표 쳐놔요. 왜 별표를 치냐면 수열을 미리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열의 종류에 따라서 합을 구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알겠죠? 근데 거꾸로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수열의 종류와 무관해요. 즉 모든 수열에 대해 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알겠어요? 어떤 특정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에요.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합의 식에서 항상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5번은 학생들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를 문제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A는 SM-SM-2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끔 이런 학생도 있는데 선생님 이게 N하고 N-N이니까 그냥 1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N이 아니고 A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유도과정 보고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단순히 1차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그냥 단순히 1차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AN 구하고 싶으면 정확히 SN에서 SN-1을 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뭐 그런 거고요. 5번은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를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N이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AN이 구하고 싶은 거고 진짜 AN은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배운 SN-SM-1은 2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n이 1일 때는 뭐예요, 항이? 뭐야, 왜 0이야? S1이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이 곧 첫 번째 항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n이 1일 때는 S1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1-SM-SM-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연찮게도 이 SM-SM-1을 이용해서 얻어낸 식에다가 이를 대입한 값이 얘하고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첫째 항부터 그 규칙을 만족하는 수열이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항부터 규칙을 만족하는 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얘하고 일치한다 라고 하면 써줄게요. 이때 Sn-Sm-1에다가 n에 2를 넣어보는 거예요. 원래 n에 2를 넣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여기 n 0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연찮게 뭐하고 일치할 경우에 1 경우에 이때는 an을 그냥 Sn-Sm-1이다. 이때 n은 1부터 시작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의 내용이 수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지금 배운 내용은 수열 전체에서 쓰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수열이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6번부터가 등차 수열만의 내용이에요. 육 번 보시면 등차 수열하고 공차 얘기가 나와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써봐라. 이름만 봐도 등차 수열의 정의를 알겠죠? 등차는 무슨 등자겠어요? 차에 등차는 무슨 등자? 한자로 보면 같을 등자예요. 등호할 때 그 등자요. 등식할 때 그 등차요. 알겠죠? 등차란 얘기는 차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차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예요. 인접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붙어있는 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은 항수가 더 큰 항에서 항수가 더 작은 항을 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차가 일정하다는 건 이 차가 뭐란 얘기예요? 상수란 얘기죠. 맞아요? 예. 그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일정하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공차는 등차수열에서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를 얘기해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 공차는 보통 기호로 뭘 쓰냐면 D를 씁니다. 차가 영어로 뭐예요? difference니까 D를 써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만 듣고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수열 AN을 더해보면 그 합 또한 규칙성을 가져서 또 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열 중에 가장 단순한 수열은 뭐냐면 가장 단순한 수열이 뭐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열 중에 가장 단순한 수열 모든 항이 같은 수열이에요. 2 이러면 다음 항이 뭔지 예측이 되시죠? 맞아요. 자, 이 수열의 SN을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죠? 첫째 항은? 2죠. 둘째 항은? 4죠.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셋째 항은 6이죠. 넷째 항은 8이죠. 다섯째 항 10, 12, 14. 맞아요. 그쵸. 오! 그럼 여기서는 SN이 등차수열이죠. 차 구해봐요. 2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등차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열 있죠. 모든 항이 일치하는 수열. 그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졸라 노잼이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죠? 예. 좀만 넘어가면 수열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수열 뒤쪽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알겠죠? 예,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이게.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일반항. 일반항. 알겠죠?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라고요? n번째 항이라고요. 자, 첫째 항이 A입니다. 그리고 공차가 D예요. 그죠? 그러면 이 A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럼 첫째 항은 A니까 A가 되겠죠? 둘째 항은 뭐가 될 거예요? A 플러스 D가 되겠죠? 차가 D를 만들어야 되니까. 셋째 항은 뭐가 되죠? A 플러스 2D가 되겠죠? 넷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발견하셨나요? 2일 때 D, 3일 때 2D, 4일 때 3D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A 플러스 N-1 곱하기 D 이게 되겠죠. 맞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이거 외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등차 수열 일반항 뭐야? 그럼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알겠죠? A 더하기 N-1 곱하기 D 하면 혼나요. 알겠죠? 다시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됐죠? 알겠죠? 종훈이 뭐라고? 어? 뭐가 뭐라고? 진우 뭐라고? 아니 그냥 읽어.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오케이? 뭐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실제 문제 풀 때 빠른 속도로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거기서 두 가지로 정의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정의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놈이 D예요. 그리고 A1은 A예요. 이렇게. 이 첫 번째 항이 A인 걸 알죠? 그럼 두 번째 항 하고 싶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A2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A1 더하기 D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A3 알고 싶으면 A2 더하기 D죠?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울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점화식 1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수열을 정의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죠? 재밌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죠? 이른 아침 모습이. 알겠습니다. 8번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세수 A, B, C. 잠원 학생들 세수하고 오라는 얘기죠? 네. 농담이고요. 네.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죠? B죠, B. 맞아요?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얘한테 왜 관심이 있냐? 도대체 가운데 이 B한테 왜 관심이 있냐?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르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해야 되죠. 그러면 B-A가 차가 될 거고 C-B가 차가 될 거니까 이 둘은 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2B는 A 더하기 C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면 B는 뭐하고 같을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C하고 같을 거예요. 아하! 등차 중항은 인접한 두 수의 산술평균이구나. 맞습니까? 맞아요? 네, 요거 때문에 등차 중항이 조금 유의미해지는 거고요. 요 내용을 이용한 문제풀이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이건 꼴랑 세 숫자 가지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등차수열에서 세수를 아무 데서나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고 그리고 막 가겠죠. 그죠? 그럼 이 세수 역시 등차수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N과 AN 플러스 2의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네, 실제로 등차수를 다루는 걸 보여드리려고 문제를 넣는 건데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 좀 풀어봐도 돼요? 자,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고 쉬운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N이 등차 수열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보통은 잘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알겠죠? 이런 말 대신에 적어봐. 이런 말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냐? 이런 말 대신에 이런 말 안 쓰고요.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은 말이죠? 얘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저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죠?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등차 수열이다 라고 대놓고 힌트를 주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도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한글로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등차 수열임을 점점 숨기려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A 11이 13이다. 일반항 구하면 문제 푸는 거니까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하고 공차만 면 끝나죠. 왜?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니까. 맞아요? 아,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D라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죠? A 11이면 A 더하기 10D죠. 맞아요?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가 되겠어요. 알겠죠? 11D라고 쓰면 안 돼요. A 23은 A 더하기 22D입니까? 이게 연방 풀면 되고 연방 푸는 거 엄청 쉬워요. 뭐 개수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12D가 얼마니? 36이니? 맞니? 그럼 D가 3이고 A는 얼마예요? 마 17인가요?
맞죠? 예. 자, AN 써볼게요. AN. 그럼 AN은 원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첫째 항 마이너스 17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많이 안 많이? A50 구하라고 했으니까 A50은 50만 넣으면 되겠죠? 150, 147, 130이냐? 그죠? 제가 아까 수열이 뭐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함수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등차 수열은 정확히 어떤 함수하고 유사하냐면 1차 함수하고 유사해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1,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런 생각이 나야 돼요. 맞아요? 뭐라고요? 1,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런 생각이 나야 한다고요. 어떻게 쓰죠? y 플러스 17 3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잘 안 쓰죠? 선생님 기울기 3이니까 y는 3x라고 써요. 1을 넣어봐요. 그럼 3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7 맞추려면 1, 마이너스 17 아닌데? 맞냐? 맞나요? 마이너스 20. 맞네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AN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AN은 일단 공차가 3이니까 무조건 3에 관한 1차식이거든요. 3n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첫 장 여기다 2를 넣어봐요. 그럼 3이 나오죠? 근데 첫 장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7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20을 빼요. 그럼 1차 함수에서 식 빠르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1차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보죠. 얘는 뭐예요? A 더하기 4D예요. 얘는 A 더하기 7D죠. 이게 32다. 그러면 2A 더하기 11D 이게 32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A 더하기 9D 그리고 A 더하기 11D 이게 50이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2A 더하기 20D 이게 50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연방 푸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9D가 얼마니? 18이에요. 그래서 D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가 얼마니? 얼마야? 5니? 맞아요? 네. 일반항 써봐요. 아까 제가 빠르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공차가 2이면 반드시 n의 개수가 2입니다. 1 넣어보면 2죠? 5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43이었다. 이때 n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n은 얼마다? 얼마니? 20이니? 그죠? 20번째 항이 4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안 덥니? 안 더워. 더우니까 더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 쉽죠? 쉽죠?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쉽다니까. 너무 쉬워서 지금 집중력을 잃고 있는데, 자, 수열 AN에 관한 설명이 문제 10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A1은 2고, A1이라는 건 그냥 A 얘기하는 걸 첫째 항,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BN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B1은 32이고, 맞나? B2는 30이다. 그리고 이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BN 플러스 2다. 집중! 자, 이 문제에서는 AN, BN이 어떤 수열인지 한글로 적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등차 수열입니다. 왜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3으로 일정하네요. 맞아요?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해줬는데, 첫 번째, AN은 등차 수열이다. 이거하고 공차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해준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뭐밖에 얘기를 안 해주죠? 수열 BN은 등차 수열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해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조건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식이고 이 식은 조건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을 하나밖에 안 알려준 거고 여기서는 항을 두 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건이 동일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받아봅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어쨌거나 둘 다 등차 수열이란 말이고 한글로 써주진 않았어요. 그죠? 이 식을 보고 등차 수열을 알아야 돼요. 1번. AN의 일반항 구하는 거 쉽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차가 3인 거 알고 있죠? 그럼 3에 관한 1차식 맞습니까? 여기다 2를 넣어봐요. 그럼 3 나오죠? 근데 첫 장은 2여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죠? A10 구하라고 했는데 A10은 뭐 29겠고요. 일반항 구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BN의 일반항 구하고 싶은데 BN도 등차 수열인 거 알아요. 근데 공차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공차 알으라고 두 개 준 거예요. 공차 얼마예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뺍니다. 공차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할 거고 1 넣었을 때 많이 나오고 30이 돼야 되니까 34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죠? B15 구하라고 했는데 B15 얼마니? 4니? 맞니? 세 번째 AN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AN은 3n-1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10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럼 n이 3분의 101 정도 되거든요? 이거 얼마 정도 되니? 얼마야? 33점 얼마죠? 그죠? 네. 그래서 제 34항부터 100보다 커지겠죠. 33항은 100에 아주 근접하긴 하겠지만 100보다 크진 않으니까. 네 번째 AN과 BN이 같다 그랬으니까 3n-1하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34가 같은 n을 찾으시오. 이거 그냥 1차 방식 풀면 되죠. n은 7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1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가 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하면 이제 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게 더 복잡하니까 등차 수열인 것 정도는 내가 그냥 알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지금 합은 40이고요. 내수의 합은 40. 그리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은 가운데 두 항이라는 게 4개가 있으면 가운데 2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두 항의 곱보다 팔이 더 크다니까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고 이때 이 내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잘못된 풀이를 할 거니까. 알겠죠? 어떻게 접근하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게 A, 두 번째 건 A 더하기 D, 세 번째 건 A 더하기 2D, 네 번째 건 A 더하기 3D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의 합이 40이니까 4A 더하기 6D는 40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가운데 두 항의 곱 A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2D 라는 놈은 나머지 두 항의 곱에다 8을 더한 거하고 같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A 더하기 3D 플러스 8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푸는 과정에서 짜증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등차 수열 이룬 내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칭 구조로 식을 적으세요. 대칭 구조로 알겠죠? 자, 이 대칭 구조로 식을 적는단 말은
이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는 얘기냐면 이제부터 풀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D는 공차가 아닙니다. ED가 공차예요. D가 공차가 되게 하면서 대칭 구조로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거니까 숫자가 4개일 때는. 이게 문제에서 만약에 세수를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만약에 세수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가운데 게 A, 여기가 A-D, 여기가 A 플러스 D 이렇게 하시면 되죠. 5개의 수를 물어봤으면 여기가 A, 여기가 A-D, 여기가 A-ED, 여기가 A 플러스 D, 여기가 A 플러스 ED 하시면 대칭 구조이면서 공차가 D가 되죠. 근데 짝수 수를 물어보면 공차 D를 가지고 대칭 구조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공차 얼마입니까? ED예요. D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데요? 자, 내수의 합은 얼마죠? 그냥 4A죠? 맞아요? A가 10이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두 수의 곱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죠? 요게 끝에 두 수의 곱 A, 여기 3D네요. 잘못 썼네요. 예. A의 제곱 마이너스 9D의 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훨씬 쉽지 않나요? 훨씬 쉽죠? 예. 여기에서 A가 10이 바로 나와버리고요. 여기 A제곱 없어질 거니까 D가 얼마가 나와버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연립 방식 푸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따라서 구하는 수는 D가 1이면 공차는 몇이라고요? 2대라고 그랬어요. 공차는 2예요. 2나 마이너스 2. 그래서 7, 9, 11, 13 이렇게 될 거예요. 어차피 4개의 숫자만 쓰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안 써도 돼요. 선생님 공차가 마이너스 2면 13, 11, 9, 7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답 아니에요. 알겠죠? 순서까지 결정하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4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항을 사용하는 걸 제가 밑에 정리해놨어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이면 A-D, A, A 플러스 D. 네 수가 등차 수열이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맞아요? 예. 5수가 등차 수열이면 정리되어 있고요. 특히 짝수의 등차 수열을 다룰 때 공차가 2D임을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알겠죠? 여기서 D 1 나왔다고 해서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거의 끝났어요. 좀만 참아요. 우린 거의 다 왔어. 알겠어요? 우린 거의 다 왔다고. 참으라고. 12번 볼게요. 지울게요. 두 문제만 풀면 쉬실 수 있어요. 조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조화수열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조화수열. 조화란 말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본 적 있죠? 수학 툴을 조금이라도 예? 수학 툴을 조금만 배워봐도 부등식 증명에서 뭐가 나오죠?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 나오죠. 맞아요? 그때 그 조화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조화 평균이 뭐죠? 조화 평균이 뭐예요? 잘 어울리는데. 너 조화 평균 뭐야? 아, 이게 뭐냐고. 진짜 안 배웠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고등 올라오면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죠. 이 과연 교육과정 내의 내용인가 외의 내용인가 알겠죠? 예. 근데 수능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다음과 같은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문제에서. 그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수능 교육과정을 그냥 조금 벗어난 내용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좀 많이 벗어난 거 못 내지만 뭐 대학 수학, 뭐 대수학에서 뭐 이런 내용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은 못 내겠지만 그냥 뭐 조화 수열이라고 용어만 안 쓰면 되잖아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이건 끝나요. 그럼 수능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지만 제가 뭔가 수업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조화수열을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심지어. 조화수열의 정의는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입니다. 이 정의만 봐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AN이 등차 수열일 때 수열 AN분의 1에 대하여 이러면 바로 조화수열 물어본 거죠. 맞아요? 바로 조화수열 물어본 거잖아요.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이런 얘기고요. 멘붕이 오네요. 자,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역수일 때 첫째 항이 A, 공차가 D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등차수의 역수란 얘기죠. 등차수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만이 저만시간 표현 좀 쓰지만 인접한 항사의 관계식 등차 수열이 나타날 때 제가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얘 역수를 집어넣으면 조화수열이 성립하겠죠? 모든 항을 역수로 바꾼 수열이니까. 그러면 얘가 조화수열이면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1차식분의 1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보고 아 이거 조화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분의 1이다 이러면 조화수열인 거죠. 그죠? 혹은 세 항사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조화수열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조화중항 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조화중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세 수 A, B, C가 조화수열을 이룰 때 B를 조화중항이라고 하죠.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B분의 2라는 놈은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만족시킬 거예요. 얘처럼. 맞아요? 네. 이걸 B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B가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C분의 2AC 이게 나오죠.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지 안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조화평균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알겠죠? 조화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조화수열이라는 수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화수열이라는 수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는데 수열이 영 안 풀리는 게 규칙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화수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의심이라도 해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문제에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13번 보시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12, 6 맞나요? 4, 3, A10, AN 이렇게 돼 있고 A10하고 AN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수열을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등차, 등비 이런 거 구했으니까 이걸 막 빼봐요. 사이의 값을 빼보면 이거 얼마예요? 마6이죠? 마2죠? 마1이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다음 달은 뭐 등비수를 배워서 써먹는다고 해도 2분의 1로 줄었는데 그 다음은 3분의 2예요. 그 다음은 4분의 3이에요. 규칙을 모르겠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데 혹시 조화수열은 아닐까? 이렇게 한 번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뭘 쓰게 되냐면 AN분의 1을 쓰게 돼요. 한번 써볼게요. 이거 12분의 1이죠. 이거 6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1이고 이거 3분의 1 이렇게 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기서 빼봐 얼마죠? 12분의 1이죠? 빼봐 얼마죠? 12분의 1이죠? 빼봐 얼마요? 12분의 1이죠. 그냥 항을 역수로 바꿔서 규칙을 찾으면 등차 수열림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조화수열인지 의심을 하지 않는 학생은 이건 엄청나게 복잡하게 다루게 될 건데 이거 조화수열 아니야? 이렇게 의심 한 번만 해보면 훨씬 쉽게 이 수열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AN분의 1이라는 놈이 첫째 항이 12분의 1이고 공차가 1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얘가 12분의 n 이게 될 거예요. 맞죠? 따라서 AN은 그냥 n분의 12구나. 그럼 A10은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발 기억을 해줘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 풀기가 좀 좋아지니까. 조화수열은 용어만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죠. 두 번째 보시면 A1은 24 그리고 A2는 12 이랬을 때 A10하고 AN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걸 보고 무슨 수열인지 맞춰봐 이런 얘기인데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추셔야 돼요. 자,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N분의 1이 되죠. 얘는 뭐가 되죠?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얘는 뭐가 되죠? AN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그죠? 따라서 AN 플러스 1분의 2라는 놈이 AN 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이죠. 역수로 바꿔주시면 등차 수열이죠. 그냥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조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AN에 관심이 없고요. AN분의 1을 나열을 할 거예요. 첫째가 얼마죠? 24분의 1이죠? 둘째가 얼마예요? 12분의 1이에요. 어차피 조화수열이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항만 있으면 돼요. 이 둘이 빼보면 얼마죠? 24분의 1이죠? 그럼 첫째 항이 24분의 1이고 공차가 24분의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AN분의 1은 뭐란 얘기예요? 24분의 n이라는 얘기고 그럼 AN은 n분의 24가 되겠죠. 그래서 A10은 10분의 24니까 5분의 12가 될 거고. 이해하셨어요? 조화수열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나왔을 때 격침당하기 아주 쉽죠. 알겠죠? 예.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 한 1분 이내에 풀고 넘어갈 문제를 자꾸 차 구해보고 잘 모르겠으니까 또 차들의 차 구해보고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하시는데 조화수열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이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규칙이 잘 발견이 안 되면 역수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